이 챙겨드려야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기록을 좀 하면서 화면을 일단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어버렸네.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웃음을 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탈 크리스탈님 기억하시죠? 잠시만요. 아 이거 어디더라? 아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아 이거 어디 있었는데? 아 이게 여기구나.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네, 다음 장 보여요. 네, 지금은 됐죠. 네, 제가 3기 진행할 때 그 뭐지? 다음 화면이 보이는 그 화면을 띄워놓고 해가지고 마지막 성과 분석할 때 그 잘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 환급해주는 그거 순위 발표하는데 이미 그 다음 페이지가 보이는 상태로 제가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웃음을 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다들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몇 가지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생각해볼 문제들이 돼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일 포스팅 진행 경과 지난번처럼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좀 고민해볼 문제들 개인적으로는 현재라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3번은 이거는 뭐 제 이야기인데 잠깐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좀 끼워 넣어봤고요. 마지막 결혼은 없습니다. 지금 빠졌네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웃 숫자를 하나씩 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그래서 이웃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왜냐면 초반 이제 블로그 운영 초기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는데 1주차에 이제 뭐 최초, 1주차, 2주차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1주차에 몇 명이 증가했는가고요. 이건 2주차에 몇 명이 증가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2주차에 뭐 손블리님은 299명, 크리스탈님 389명, 쿠어스님 533명, 나부모님 143명 이렇게 쭉 해가지고 스카네임님 476명, 펜병만님 382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본 거는 1주차에 비해서 얼마나 또 더 열심히 했냐를 좀 본 거거든요. 그럼 1주차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 비해서 39명이 늘어났고요. 손블리님 160, 뭐 쿠어스님은 1주차에 비해서 453명이 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2주차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2주차에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을 터득했다. 어떻게 하면 이웃으로의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런 방법들을 터득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웃이 아니면은 시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던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 본인들만의 인사이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나신 분이 이제 쿠어스님인데 쿠어스님 지난번에 코칭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 제가 완전 초보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하루에 100명 신청은 가능한 한 했고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누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웃 신청할 때 이제 저도 남이 저한테 서로 이웃 신청하면 그 서로 이웃 신청할 때 인사말을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최대한 좀 성의를 써가지고 같이 함께 발전하자는 문구를 통해서 신청을 했더니 예, 좀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쿠어스님이 이웃 엄청 빨리 늘어나시잖아요. 지금 네, 8월 말부터 하셨나? 9월 초부터 하셨나? 그렇게 하셨는데 이웃이 거의 한 지금 이제 3,000명에 가까워지고 이제 2,000명 후반대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유입 비중은 어떠세요? 글 봤을 때 현재 검색 비중이나
이웃 검색 비중이 저는 아직 그 네. 초보라서 그런가 서로 이웃 비중이 사실은 가장 높고요. 월등히 높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걸 아직은 멈출 수가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걱정은 이제 5천 명이 사실은 뭐 한 2, 3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키워드 분석이 좀 더 당연히 더 중요해질 거니까. 예. 왜 이렇게 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지금 같이 생존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그 뭐냐 생각해볼 문제 좀 다뤄볼 주제인데, 그러니까 그 검색 비중이 이제 조금씩은 높아져야 되는 이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웃을 꾸준히 늘리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아마 그 그러니까 이웃을 늘리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방문자 수에서, 그러니까 통계 분석까지를 내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웃이 늘어나니까 방문자 수가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웃이 늘어난다고 해서 방문자가 이렇게 정비례하게 늘어나지는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느껴가면서 이제 이웃을 늘리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머릿속에 딱 심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블로그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이제 하나씩 정립해 나간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긴 지금 이제 오늘 참석은 못 하셨는데, 예를 들면 모호별님 같은 경우가 이제 1주차에 비해 가지고 또 많이 늘어나셨는데, 총 증가율로 봐서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이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번 체킹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차에 지금 여기는 이제 2주차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인원 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터졌어요. 뭐 모아주택 관련해 가지고 그 뭐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게 검색량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게시글 하나에 1,000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방문자 수가 좀 펌핑된 상황인 거고,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얘기해 보면은 코스님이 이제 일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셨죠. 이건 이제 소폭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검색 유입이라기보다는 이웃에 의한 유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늘어난 거고, 나봉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700이고 지난주에는 1,100명이었는데 2주차에는 지금 2,000명을 일단 돌파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호별님이 일단 안 계시지만 좀 줄었어요. 1주차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모습 보여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최고치는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러닝메이트 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방문자 수가 물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웃 늘리는 활동이랑 내가 키워드를 분석한 글쓰기 1포스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1주차에 비해 가지고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1주차에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 편집장 관장님 예를 들면 1주차에는 112명이 늘었는데 뭐 2주차에는 이만큼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 증가세가 이제 조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커브가 어떻게 보면 J 커브를 그리기보다는 약간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그리기보다는 이런 곡선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차별로 쪼개면은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맞거든요. 맞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초기니까 블로그 초기에 이제 나의 이 좀 저변이 그 내 블로그가 파워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키워드도 적고, 그래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1주차에 비해서는 2주차에 좀 더 성과가 나왔으면 했는데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장 관장님은 지금
상황이 있었죠. 게시글 두 개가 이제 그 아웃이 돼버려가지고 그 방문자 수에서 많이 손해를 보셨는데 혹시 그런데 그거 검색 요청 한번 해보셨어요? 검색 요청 2번이나 했는데요. 네, 뭐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네, 아무튼 반응이 없어서 네, 그 글을 일단 노출을 제외시키고 네, 검색 비허용을 하고 네. 글을 다시 써볼까 해요. 노출이 그 다시 될 것 방법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글을 살리는 거는 어려우니 차라리 지금 네. 글을 없애고 새로운 글을 발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키워드를 다시 노리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진짜 근데 저도 그 글을 다 읽어보고 체킹을 해봤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글인데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려가는 경우. 근데 많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 처음 정지를 당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겟 선물 거래 같은 그런 광고 글이었는데 그 광고 글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 정지당했다고 아이디 잠금당했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누군가 신고를 한 거더라고요.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신고를 당하면은 이게 네이버에서 별도의 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치를 일단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지를 먹여버린다든가 글 게시를 안 되게 일단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거치지 않고 글을 일단 게시글 내려버리는 거를 먼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블로그 성장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사실 방문자 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제가 체킹을 하고 있는데 3주차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지금 모모별님도 안 계신데 막 기분 나쁘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네. 좀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수치는 순위인데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랐어요. 다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상계마미 님이 참가 못 해주셨는데 상계마미 님만 지금 순위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이게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키워드 챌린지를 하면은 뷰탭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또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은 확실히 그 순위가 오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나는 빨리 오르냐? 저는 이 기간 동안 2번 빼고 다 올랐거든요, 순위가. 근데 그만큼 그 이유는 키워드를 제가 엄청나게 조합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하루에 이제 경제 용어 하면서 키워드 5개씩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쓸 때는 이 키워드 분석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 키워드를 누군가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키워드가 낮은 그 써봤자 노출이 돼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글들은 잘 안 썼거든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출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하루 1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다. 한 달에. 근데 유입은 적지만은 상위 노출은 돼요. 어쨌든 왜냐면 경쟁자들이 그만큼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블로그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내 순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이제 키워드 챌린지도 제가 도전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뭐 하루에 글 4개씩 5개씩 이제 막 쏟아붓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순위가 오르는 거는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도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순위가 다 올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죠. 홈블리님, 모블님, 상기마미님은 2주차에 지금 순위가
좀 떨어지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분들이랑 다 1대1로도 코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지만, 몇 가지 이제 그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힘든 구조적인 그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손블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1대1 코칭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광고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셔가지고 광고 글들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상위 노출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광고 글은 노출이 안 되고 본인이 쓴 글은 노출이 되고 이런 구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아무리 많이 써도 순위가 올라가기 지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꼈고요. 모모별님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에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검색에 의한 노출이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이 돼야 되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목도 이제 제목을 누군가 검색해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이제 순위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상계마미님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인플루언서 가지고 있는 또 제약들로 인해 가지고 순위 상승이 좀 느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순위는 대부분 다 오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쿠어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건 100만 위라고 사실 저는 이제 검색이 안 잡혔었고 1주차에 7만 등대, 2주차에 5만 등대로 왔으니까 제가 그 3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1일 1포스팅을 30일 동안 하면은 순위 안 잡히셨던 분들이 10만 위권까지 가더라고요. 10만 위권, 10몇만 위까지. 그러니까 1일 포스팅 기준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포스팅을 더 하면 좀 더 속도가 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들 그 개인적인 목표를 다 적어주시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다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목표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편집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3만인데 10만 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2주 동안 더 이걸 하면은 왜냐면 또 2순위 때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순위가 엄청나게 팍팍 오르거든요. 오를 때 한 번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르는 경향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3만 등씩 막 이렇게 올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서 증가율을 봤을 때는 또 2주차에도 비하면 이제 뭐 1주차에 비해서 2주차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도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순위가 올라갈수록 나의 경쟁자들은 더 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블로그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이런 순위를 올리는 것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갈수록 나의 경쟁자들은 더 센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 많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방법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글을 많이 발행한다. 아니면 키워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키워드 노출되는 글들을 쓴다. 사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올라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가져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1주차나 2주차나 사실 다들 이제 일단은 그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2주라는 시간이 지났고 벌써 이제 반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3주차, 4주차, 2주 남았는데 그 주차에 이제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한 달이 끝나고 나면 번아웃이 좀 오거든요. 대부분 다들 번아웃이 와요. 한 달 동안 같이 했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면 누가 통제를 하지 않고 강제를 하지 않으면 끝나자마자 그 본인의 활동을 갑자기 이제 잠깐 쉬면은 다시 못 잡아요, 블로그를. 그래가지고 쭉 내려놔 버리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근데 그래서 이 지금 기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저는 확 끌어올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올려놓으면 또 내려놓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크리스탈님이나 3기에 있었던 지금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저희 채팅방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 두 분은 성과가 엄청 예를 들면 잘 나오셨었는데 이분들은 못 내려놔요. 왜냐면은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은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성적을 본인이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기간에도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 평이한 정도의 예를 들면 내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 내려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뭔가 어느 정도 그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우침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피치를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민해볼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갈까요? 저만 또 너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크리스탈님이나 나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크리스탈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4일 정도 같이 했는데 순위가 안 오른 날이 이틀인가? 하루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루 빼고 순위가 다 올랐어요. 나봄님도 지금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꾸준히 오르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크리스탈님? 일단은 그 발행했던 모든 글에서 적어도 한 개의 키워드 이상은 상위 노출을 다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키워드 크기가 크던 작든 간에 모든 그 발행하는 글은 네. 하다못해 불첼도 글첼도. 음.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이 일단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죽은 글은 없다. 예를 들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늘도 일부러 불체를 독감주사로 썼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 가설은 사실 불체에서 유입이 거의 안 된다. 상위 노출이 정말 반짝되고 없어진다라는 게 가설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작정하고 불체에다가 키워드를 엄청 넣어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지금 소소한 키워드들이지만 그래도 다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에 이제 가지는 관점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적은 양의 키워드의 검색량이 적더라도 그거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이랑 비슷한 게 제가 경제 용어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검색량이 엄청 적어도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노출시키고 있는 키워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키워드들을 노출했을 때 내 블로그에 글이 노출되는 글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순위가 빨리 오를 수 있고 좀 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쿠어스님이 쓰고 있는 그 글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환율 투자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투자일지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똑같은 키워드를 제가 지난번에 코칭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엔화 투자 넘버원 출격, 뭐 출격 이런 식으로만 딱 썼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풀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좀 더 다양하게 지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목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또 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봄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봄님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신기한 네. 관점인데 나봄님이 최근에 상위 노출을 썼던 키워드를 분석하고 썼던 글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경쟁 강도가 꽤 높은 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업급여, 뭐 연금 저축이었나 그런 것들 키워드가 굉장히 경쟁 강도가 세가지고 상위 노출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방문자 수가 2,000명을 넘는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전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실업급여에 대한 키워드 같은 경우 제가 토스를 좀 자주 쓰거든요. 네.
근데 마침 토스에 알람이 이렇게 정보 팁 같은 게 오는데 맞아요. 실업급여가 마침 그날 아침에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걸 봐도 검색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딱 네. 토스 이런 데는 되게 정보가 좀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토스나 K뱅크 이런 데 이렇게 금융에 대한 정보들이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좀 저는 쉬운 글을 지향하기 때문에 쉽게 네.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실업급여 이런 거 제가 더 궁금한 것도 찾아서 쓰고 음, 그래서 키워드 같은 거는 이제 노멜세드님이 알려주신 방법 진짜 그대로 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있어가지고 음, 이 부분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블로그의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노출이 좀 어려운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블랙키위 순위와는 좀 무관하게 내 블로그의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노출시킬 수 있기에. 그러면 이제 나보님 예를 들면은 앞으로 난 더 센 키워드들도 많이 써보면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출이 더 많이. 그리고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상위에 노출돼 있진 않아요. 한 그래요? 중간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제목 같은 것도 네. 아, 제목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뭐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글인데 근데 보통 연봉 실수령액 뭐 정보 뭐 정리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글로 검색하면 근데 맞아요. 제가 이거를 연봉 실수령액 돈 모으는 방법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섞어서 음, 쓰니까 이렇게 돈 모으는 방법을 검색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또 연봉 실수령액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네 해서 좀 키워드 하나의 주제인데 키워드가 좀 여러 개 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쓰는데 다양한 음, 키워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쓰니까 확실히 음, 좀 성과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자기만의 방법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다가 습관의 힘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자꾸 제가 질문을 안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사진이 정지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이상하게 또 그런 게 있네요. 이게 그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무의식 중에 거의 이게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저 접근했었는데 있어요. 네. 습관님은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경제와 관련된 글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던데. 저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글의 수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목표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초보라서 거의 서로 이웃분들이 검색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올리고 며칠 후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노출이 되는 글들이 네. 뭐였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노출이 되고요. 네네. 검색에. 오히려 그거 상위 키워드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꾸준히 노출이 되고 음, 그다음에 솔직히 경제 분야보다는 교육이 정말 꾸준하게 노출이 돼요. 어, 그쵸.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경제로 갈 거라서 네네. 뭐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경제 쪽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도 좀 더 이제 상위에 이제 제가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 제가 원하는 글을 써도 꾸준히만 쓰면은 노출될 거는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애로사항이라면 네. 경제에 쓸 수 있는 용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금융, 부동산, 경매 되게 좀 한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 잡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직.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블랙 키위까지 지금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 유료로 쓰는데도 너무 그 쓰고 싶은 주제 글에 대한 키워드 잡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아직. 아, 왜냐면 그걸 또 상위 노출시키기에는. 네. 그래서 아무튼간 근데 그냥 사실 이제 적당히 해요. 너무 상위 노출까지 바라진 않고, 왜냐면 글을 쌓아야 되니까 쌓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 글 쓰는 게 조금 편해졌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냥 그렇게 좀 이어가고 글 수를 많이 포스팅을 모으는 게 지금은 좀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음, 좋네요. 목표가, 아니, 근데 그게 그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음. 그게 글을 써가지고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경제 분야 키워드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고민이거든요. 저는 키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쓰고 싶은 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또 이후에 이야기 드리려고 했지만 한 번은 제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글 하나 정도를 이제 정해가지고 1대1 코칭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을 할 건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같이 결정을 하고 제목도 같이 지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키워드로 글을 한번 같이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해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나눠보고 키워드를 이렇게 쓰시고요. 제목에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검토를 같이 해보면서 글을 발행도 해보고 이게 되네 안 되네 이것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2주 앞으로 2주 동안은 그 활동을 이제 한번 또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일정을 또 짜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은 어, 아무튼 의견을 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견들이 하나씩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검색의 비중이거든요. 유입 중에서 검색의 비중이 얼마인가. 아까 이제 이유 추가하는 거랑 방문자 수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검색의 비중이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브랜딩 블로그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글을 쓰면은 막 들어오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례를 많이 드는 분이 이제 자청님이 있는데 자청님 같은 경우 블로그는 글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데 글 하나 하루 방문자는 4,000명, 5,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청이라는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내가 엄청난 성과가 있거나 엄청난 그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공유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그 이웃을 늘리는 건 하고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그 검색이 될 수 있는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랜딩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는 브랜딩 관련된 글을 잘 쓰진 않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7일에 한 번 뭐요 이 정도는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개는 내 생각을 좀 써야겠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이웃들이 내 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웃에서 이탈되지 않고 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주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끝나면은 지금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글이 그거거든요. 경제 블로거들, 경제 인플루언서들, 이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글을 제가 쓰려고 해요. 약간 저격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충 써요. 진짜 글을. 경제 상위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진짜 미칠 정도로 대충 쓰거든요.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서 이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보 주면서 한 달에 애드포스트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막 300만 원씩 벌어가면서 글을 이렇게 대충 써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1등이신 분도 얼마 전에 저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한번 저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브랜딩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쓰는 글은 좀 믿을 수 있는 글이겠다라는 관점을 또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나의 생각을 적어주는 것,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매일 적어주면은 또 질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주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써주고 하면은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예전에 같이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노메세드님이 쓰는 글 중에 사실 경제 정보 올라오는 거는 뭐 사실 보지 않는데, 그냥 하루에 글 5개씩 쓰는데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자조적인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된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러면은 꼭 클릭해서 읽어볼 수밖에 읽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좀 많이 써달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관점도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는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단기적인 목표를 결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글들 또 써놓으시면은 누군가가 또 들어오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브랜딩도 해 나가면서, 근데 검색에 의한 노출들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이제 내 블로그의 힘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에 의한 노출 그리고 브랜딩 요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초반부터 해 나가면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블로그, 나는 이런 블로그야라는 걸 심어줄 수 있는 것들. 근데 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본인만의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도. 예를 들면 쿠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중년의 가장인데 두 아들을 키우는 가장이고,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닙니다. 네? 네, 환율 투자를 지금 도전해보고 있고, 이런 투자에 적극적이신 분, 이런 거. 편집장 마녀님은 뭐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행에 대한 글을 쓰시는데, 여행에 대한 글 중에도 그런 멘트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어서님은 글의 맨 마지막에 투자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언제 투자합니까? 지금 투자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점점 가져가는 거거든요. 편집장 마녀님은 글을 쓸 때 이제 정보를 되게 많이 담으시려고, 여행기지만 정보를 많이 담으시려고 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쓰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고,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전문적인 그런 학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글을 쓰고 계시는 거고, 나봄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여성들이 하시는데 글을 쓰는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고,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글을 쓰고, 본인의 재테크 결과라는 것도 이런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제 브랜딩을 해나가시는 거고, 습관의님은 또 다르거든요. 습관의님은 자기개발 쪽에 또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하시고, 경제, 거기에 이제 교육 분야까지, 자녀 교육에도 이제 집중도가 높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브랜딩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제 색깔을 이제 조금씩 더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분야로 브랜딩을 계속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샜네요. 아무튼 검색의 비중은 결론적으로는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나중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 블로그가 예를 들면은 컸어요. 근데 방문자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00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또 신경 쓰니까 좀 약간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블로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여기 서 있는데, 적어도 방문자 1만 명은 돼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검색의 비중을 반드시 좀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야 블로그도 성장을 하고, 그 검색의 비중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트래픽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딩이나 이런 것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색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근데 브랜딩 나를 보여주는 글들을
종종 써주자.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메타인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편집장 마느님이시잖아요. 본인의 그 블로그 성장에 대한 기록들을 꾸준히 이제 작성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결정하고 유입 분석을 해보고 최초 기획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하면서 제가 시트의 네 번째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2개 써놓고 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못한 이유가 제가 글을 하루에 5개씩 쓰는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일이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그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2개 해보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을 무조건 돌려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 검색하고 글 발행하고 그 글로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 한 사이클을 무조건 해야 이 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키워드 분석을 해놓고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도 하지 않고 다음 글로 간다? 그거는 그 내가 블로그를 성장시킬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면 이걸 해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안 하면은 이게 못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또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이클을 무조건 꼭 매일매일 글을 예를 들면 2개, 3개를 쓰는데 2개, 3개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1개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꼭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수정 발행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이제 한 사이클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현재 상태가 어떻고 내 블로그의 위치가 어떻고 그러니까 편집장 마님이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글이 방문자가 왔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 바로 직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의 유입 분석이나 딱 들어가 보면 순위만 딱 보면은 뭐야? 왜 이 글이 갑자기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지? 검색 요청도 해보고 수정도 반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글을 내리고 다시 이 글로 다시 재발행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다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올바른 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계산적이어가지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다 이제 일종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누이 강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감추. 네. 표정에 한마디 키워드 하시겠어요? 감추. 어떠세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편집장 저는 과장님.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메모장에 적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직 시랭크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노출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긴 하지만 제 목적은 그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시키자. 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뭐 제목만 잘 지으면. 그리고 제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한 즉시 저는 크리스탈님처럼 뭔가를 뭐 같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개를 발행하기는 좀 힘든 포스팅이라 음, 그거를 좀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그 노출되는 글을 갑자기 상위 노출시키는 글을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후 추가를 좀 많이 한 게 그것 때문에도 있거든요. 좀 방어하려고 음, 갑자기 그 방문자 수가 확 줄어가지고 그게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유입이 많이 되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노메세드님이 그 분석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소름 끼치게 69명이 줄었잖아요. 그 글이 평균 하루에 60명, 70명 나오던 글이었어요. 아, 그리고 주말에는 뭐 100명까지도 들어왔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도 좀 힌트를 얻었던 게 서로 이웃추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키워드 분석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이 노출돼서 유입되는 이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번 분석으로 더 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귀찮으시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정말 이번 주에 더 와닿게 느껴가지고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9월 한 달 동안 혼자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잖아요. 이번 달 기회로 서로 이웃 추가는 저는 조금 힘들면 미루더라도 키워드는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즉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자꾸 이제 마이크를 계속 넘겨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오늘은 약간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세 번째도 약간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표를 목적이랑 목표를 내면화시키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면은 바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뭐 저의 한 달 동안 제 이 일 30일 동안의 목표는요. 방문자 수 1만 명 넘는 거고요. 인플은 18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서로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이 한 달 동안의 목표입니다. 라고 누군가 딱 질문 던졌을 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안 되냐.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말할 수 없으면은 한 달 동안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면화를 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스프레드 시트에도 그걸 넣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만들고 싶었던 목표를 계속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또 목표를 이제 가시화하라고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해야 지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힘들어가지고, 오늘 진짜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근데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래, 다른 거는 다 놓더라도 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자신들이 이제 작성하신 목표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시고,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를 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현실적인 목표로 딱 작성을 해놓고 내가 그거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박차를 가하는,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번째 요걸 정했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2주가 됐잖아요. 같이 한 지 2주가 됐어요. 근데 그 채팅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다들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질문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잘 모르겠으면 적극적으로도 하고 또 개인톡으로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우리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여기 저 매일 아침에 이제 미라클 모닝을 이제 하고도 있는데, 나봄님이나 삼계마미님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도 전 나름의 엄청 소기의 성과고 좋더라고요. 되게 아침에 이제 그냥 한 5분도 안 돼. 만나서 얘기하는 건 3분에서 5분 내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게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다 같이 더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이거 방문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게 원래는 여기 이 시트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번 포함을 시켜봤는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글을 이제 박스권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이걸 돌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가. 박스권이 온다라는 거는 내 글이 떨어지는 속도랑 새로 유입되는 방문자가 똑같아지면 이제 박스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글이 밀리기 전에 내가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키워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강한 키워드에 내가 글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글을 다시 독점을 해가지고 뭐 재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글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 박스권에 갇혔어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돌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내가 현재 투입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사실 지금 이야기 들을 거는 아니긴 했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참석 안 하신 분들 중에도 방문자 수가 좀 늘지 않으셔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1시간이 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좀 정말 제 개인적이고 약간 사사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를 제가 엄청 고민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냐 레버리지라는 그 론무어가 쓴 책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책을 읽어보고 하다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마인드맵 그 뭐냐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뭐냐,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 인생의 가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3가지 건강, 자유, 이타 이게 제 인생의 3가지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내려가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를 들면 비전에 건강은 뭐가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런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감사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행동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를 계속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도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건강한 신체를 가지려면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고 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찾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세세하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눠 놓은 건데 저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면은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 나중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최근에도 제가 지난 그 주에 저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선배 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이제 너 이제 지금 이제 직장 그만두고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강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이거고요. 강연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요.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사람들을 모으는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모아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블로그를 제가 파서 블로그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걸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또 이렇게 그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 강연 한번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일단 해라. 너는 지금 스펙이 없으니까 너가 온다고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근데 일단은 페이는 없이 와라. 전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스펙이 필요한 거니까.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이제 더 큰 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너 꿈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딱 정립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간략히 좀 주제 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열심히 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편집장 과장님이 제 사주도 봐주셨는데 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진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 태어난 시간이 몇 시라고 하셨죠? 막 다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일단 되게 오늘도 신기해요. 이렇게 사주 보면은 네. 그 글자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보면 네. 아,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봐요. 아, 특히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정말 조심스럽게 날짜를 여쭤봐요. 그러시군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뭔가 재미있는 게 네, 그 제가 이 그 글이 누락됐잖아요. 네, 글이 누락되고 나서 노메세드님이 누군가 신고한 것 같다고 했을 때 네, 또 다시 저를 봤어요. 제 사주 안에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같은 네, 동료가 있는데 그 네. 동료가 어, 나와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인데 질투심을 많이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제 거를 많이 뺏어가려고 하고 뭐 그런 글자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 아, 나는 이거를 도움이 되려고 썼는데 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러움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그랬었나 보다. 그래서 그 글에서 그 진관사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글을 뺐어요. 내가 결국엔 내가 그걸 그 불운을 내가 불러들인 거죠. 아,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재밌었습니다, 이번 있겠네요. 한 주. 음, 그렇군요. 아, 네, 오늘 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약간 결론은 약간 또 너무 거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한 번씩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뭐 쿠어스님이나 습관회의님이나 아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득 그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채팅방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쿠어스님한테도 제가 농담으로 부동산 투자 이거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농담 삼아 던졌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해주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강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출발점을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거 하면은 강연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막 엄청나게 연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전자책이 또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약간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또 뭐라 그럴까 약간 새로운 그 영역으로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봉님도 예를 들면은 그 전자책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냐 앱테크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벌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만드셨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또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자책 혹시 그런 강의도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전자책 쓰는 거요. 예, 아, 기획을 하려니까 너무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어휴, 인사도 잘하네. 착하네. 전자책 야, 꿀꿀. 제가 저는 전자책을 두 권 썼는데 두 권 쓸 때 이제 둘 다 방법이 달랐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무작정 썼고요. 목차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막 하나하나 다 이제 채워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5개월 동안 썼고요.
두 번째 전자책은 블럼의 3기를 하면서 제가 썼어요. 블럼의 3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카카오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강의록을 PPT로 만드니까 44장이, 아니, 20장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PPT로. 근데 이제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아요.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전혀 몰랐는데 감사하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자책으로 써볼까? 해가지고 PPT 20장 그대로 사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슬라이드, 제가 발표했던 슬라이드 자료들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전자책으로 만드는 거죠. 사진 하나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비 전자책을 만드니까 44페이지가 만들어졌거든요. 45페이지가. 근데 그게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보다 훨씬 더 잘 팔렸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게. 왜냐면 그건 니즈가 있고 시장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자책이 많이 없거든요. 정보가 좀 협소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막 10만 원, 20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가지고 뭐 10,000원에도 팔고 지금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렇게 파니까 팔리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전자책은 마감 기한 정해놓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그렇게 안 쓰면은 안 써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책은 5개월 만에 썼고요. 두 번째 전자책은 한 달도 안 돼서 썼죠. 한 2주 만에 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목차를 뽑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쓰시는 게 저는 일단은 좋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기에 하셨던 분 중에 그 진심으로 클레오님이라고 아무튼 그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자책 한 달 만에 전자책 쓰는 것들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한나전 올해 마즈북기스 운영하신대요. 한 달 만에 나도 전자책 쓸 수 있다 한나전. 그게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내가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소재들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책.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근데 이제 그 소재의 전제는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신뢰감을 심어줘야 되니까. 네.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성과들 달성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자책은 누구나 쓸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근데 나범님이 또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런 걸 해볼 생각도 있는 거죠. 전자책을 내가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죠. 저희 전자책 한번 만들까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하나 얻게 되네요. 해보시죠.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동시에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 이거 네, 끝난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쓰고 싶은 전자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 최근에 된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기를 다 모아가지고 후기에 대한 공통점만 분석을 해가지고 전자책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성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막 블로그로 뭐 얼마 버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막 소소하게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4기가 저희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하면서 같이 해보면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을 하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차피 이거 끝나면은 11월 초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12월 가기 전에 전자책 한 권을 완성한다.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0시 40분이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일단은 회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아직 나봄님 포스팅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도 안 자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포스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화는 내시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수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요일 밤 되십시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